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7월 12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속도는 1.2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다행히 금요일날 샀던 종목들이 매도가 좀 되면서 수익을 거뒀던 날이었고요. 매매했던 종목은 일단 카카오게임즈 먼저 매매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요. 카카오게임즈를 이제 이런 쉬어가는 타이밍, 유튜브 관심 종목 뽑을 때도 뽑았었는데 이런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좀 기다렸습니다. 뭐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올라올 때 여기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 5, 6%더 올라갔는데 이럴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제 자동 익절을 하는 식으로 매매를 좀 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아침 일찍 이렇게 오늘 게임주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바로 빠져가지고 카카오 게임즈 여기 좀 이렇게 그냥 자동 익절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7% 정도 수익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ECS는 이제 매매를 그래도 깔끔하게 하지 않았나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다가 이제 이런 시가 갭을 강하게, 그러니까 높게 띄운 뒤에 장중에 큰 반등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누가 봐도 앞에서 이런 얘가 또 대장이었거든요. 재택근무 대장.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더니 크게 반등이 없었죠. 중간중간 이렇게 뭐 반등이 있고 있으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반등 없이 떨어져가지고 종가에 이제 매수를 좀 했고요. 매수한 다음에 이제 운 좋게 아침에 여기서 시초가의 절반 매도를 하고, 1분봉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분 뒤에 이제 원하는 이제 목표가에 이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매매는 얘는 그래도 깔끔하게 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도 매매를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했다 생각하고요. 일단 일봉상에서 매매를 해볼 만한 이런 눌린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 이제 분봉을 보면은 앞날에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더라고요. 이어지다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이 떨어지는 날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그다음 월요일 날에도 이렇게 좀 계속, 오늘 이렇게 별로 큰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종목이 주로 반등이 좀 잘 나와주는 걸 알아가지고 기다리고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여기서 절반 매도를 했는데 얘도 똑같이 이제 좀 추세를, 이런 저점을 높여가는 와중에 이제 손절가 같은 거, 그러니까 자동 익절을 걸어 놓는데 아쉽게도 그냥 결국엔 밑으로 좀 빠지더라고요. 추세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가면 참 좋았을 텐데 가지 못하고 이렇게 좀 꺾여가지고 수익률이 한 1% 정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딜레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수익을 크게 낼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좀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이런 거 보면은 그냥 1차, 그러니까 원래 목표 여기 매도가에 전량 다 매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예, 관심 종목 리뷰를 하면은 메디콕스 먼저 보면은, 메디콕스는 좀 아쉽게 아직 손절은 안 나갔는데 시간에가 좀 빠지는 거 보면 손절이 나갈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매수가였고 여기가 손절가인데 장 막판에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상황이어서 손절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매수가 된 상태로 보고, 아직 손절 안 됐으니까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고요. PHC는 아직 아쉽게도 얘는 또 단일가더라고요. 3일차, 그러니까 30분에 한 번씩 매매가 되는 단일가 매매인데 아직 여기까지 오는지 한번 기다려 보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KLX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아침에 바로 손절이 나가 버렸습니다. 예, 아침에 바로 손절 나갔고요. 그래서 한 얘는 1.7% 정도 손실이 발생하면서 끝이 났다.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KLX 한 종목만 손절이 나가서 1.7% 정도 손실이 발생하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관련된 종목들이 꽤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종목이 있었냐, 이제 범양건영이 대장으로 좀 갔고요.
그 다음에 남선알미늄 우선주인데 얘도 이제 남선알미늄 해서 남선알미늄의 우선주인데 좀 강하게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선주는 매매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삼부토건, 삼부토건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 나오고 서원, 코디엠은 며칠 전부터 좀 미리 상승이 나왔던 모습들이 있긴 했죠. 그 다음에 휴림로봇 얘도 나왔고 남선알미늄도 상승이 나오고 오늘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낙연 전 총리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얘가 원래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만 하더라도 이게 이재명 지사 기본주택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낙연 지사라고 하면 이낙연 전 총리 그 관련으로 엮여가지고 얘가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꽤나 강력한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은 상승한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지사랑 이낙연 전 총리랑 그 지지율 격차가 꽤 많이 났는데 이번에 이제 경선 투표를 하면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텔스라는 종목이 엔텔스 이재명 지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그냥 앞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거의 20%, 28%까지 올랐다가 21% 끝나는 그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에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델타 바이러스 억제 코로나 치료제 효과 부각의 강세를 보였고 골드 퍼시픽이 대장이고 그 다음 한국 파마가 좀 엮여서 좀 같이 간 모습입니다.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박스권 내에서 그 거래대금이 2천억이나 터지면서 좀 준수한 모습들이 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한국 파마도 좀 이어서 얘를 좀 따라서 좀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분봉상에서요. 위나이텍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부동산 민생 행보 속에 이제 정책주로서 상승을 좀 한 것 같고 한일 단조는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 대권 출마 이슈로 해서 얘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이 높은 구간에서도 죽지 않고 잘 가네요. PPI 한번 봤는데 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PPI가 이렇게 차트를 얘도 이렇게 한일 단조처럼 잘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갭 띄워놓고 그냥 밑으로 떨어뜨리고 한 것 같습니다. 한일 단조랑 좀 다른 움직임. 그러니까 이론도 그렇고 오픈 베이스도 이렇게 좀 갭 띄우고 이제 떨어지는 모습인데 한일 단조만 유독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 외에서 잠깐 보면은 한세 MK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된 좀 대장으로서도 가는데 한세 MK 시간 외에서도 6.97% 좀 뜬 모습입니다. 얘가 좀 대장으로서 확실히 움직임 자체가 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음봉이 나옴에도 시간 내에서 이렇게 반응이 좀 나와줬다는 겁니다. 다음에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관련 종목으로 올랐고요. 서원도 그렇고 이그젝스는 이제 동사 인수 추진 모멘텀 소식에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4단계 이슈로 해서 OTT 관련 종목이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의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부국철강도 이낙연 전 총리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럼 또 보면은 영하 20도 유통, 국산 mRNA 백신 내년 상반기 이상 마친다라고 해서 이 관련된 기업을 보면은 이제 한미약품이 있고요. 그냥 저기 뉴스에 있는 것만 좀 보는 겁니다. 근데 ST팜은 또 21선 좀 깨진 모습이네요. 차트가 일단 깨져버려가지고 별로 좋아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녹십자 계열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이 좀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주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은 뉴스 내용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엮여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한번 보면 관련된 종목 뭐 누리플렉스도 좀 있고 K사인, KCT, 한네트, KCS,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근데 아직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뉴스 제목을 보면 뭐냐면 네이버랑 카카오, SK가 이제 3파전으로 이제 비트코인 대신에 디지털 화폐를 이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호재긴 하죠. 호재로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응은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런 뉴스들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은 매매하는데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이제 대권 출마 얘기 같은 거 나오면서 국민의힘 입당을 좀 시사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내 대권 주자라고 하면 뭐 홍준표 의원이 있고 유승민 의원이 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 입당을 한다 이런 얘기들. 또 일단 이벤트성 이슈가 나올 만한 그런 뉴스니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한일 단조가 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EU 항공 등유의 탄소세 부과하나,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으로 해서 오늘 이건홀딩스가 좀 상승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건산업, 그 다음에 이제 휴캠스, 이 휴캠스도 이제 탄소 배출해서 저 관련된 종목이고, 또 KC 코트렐도 생각보다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린케미칼은 좀 약한 모습으로 좀 나와줬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조금 뭐 KC 코트를 아까 봤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저런 탄소세 부과 관련해서 좀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에서 조금 핫한 게 토종 1세대 이커머스 인터파크 매물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인터파크가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예, 시간에 상한가로 인터파크가 갔고 아이마켓 코리아가 좀 이어서 가졌습니다. 근데 인터파크가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매매를 얘도 했거든요. 근데 매매를 했는데 손절이 나갔거든. 손절이 나갔습니다. 매수해놓고 차트는 잘 만들어 간 것 같은데 얘가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의도적으로 뭐 뺐겠죠. 뭐 지수도 안 좋았고 그냥 이렇게 좀 빼서 이때 손절 나갔고 이때 손절이 좀 나간 모습이고 여기서 매수해서 그냥 여기 손절했고요. 이거 해봐야 한 2%도 안 됐습니다. 일단 이 자체는 2%도 안 됐는데 아무튼 손절 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시간 내에서 저렇게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이 재료 자체로는 재료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일단 인터파크 매물해서 일단 인수 관련된 얘기라고 하면은 피인수 당하는 거는 그래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도 오른 거고 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행 공연 수요가 이제 또 코로나19가 좀 요즘엔 좀 심했지만 좀 잠잠해지면서 수요가 돌아올 것이다로 예상이 되고 티켓 판매 및 여행 예약에 이제 강점이 있는 인터파크가 이제 시장에 기대감이 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연관 플랫폼 기업들 해서 대기업에서 이제 인수 후보를 꼽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대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가치가 좀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여전히 이제 공연 티켓 예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70%를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터파크 내일 좀 갭이 뜰 텐데 근데도 일단은 전체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이런 구간에 비해서 조금 높아진 상태긴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잘 나오는 모습들이 뭐냐 무조건 뭐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갭이 이렇게 뜨고 나서 바로 가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80%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로 갭이 많이 뜬 상태에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하니까 좀 조심해서 보는 게 좋겠다. 차라리 아까 제가 매매했듯이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손절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그럼 팔면 되는데 근데 뭐 아쉽게 이렇게 또 털리고 나니까 이제 올라가긴 해요. 아무튼 저는 이제 따라서 사진 않는다. 그다음에 아이마켓 코리아도 엮여 있지만 근데 시장 자체에서 인터파크가 대장이기 때문에 인터파크를 보는 게 차라리 볼 거면 인터파크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K 배터리 관련돼서 에코프로 BM이 오늘 조금 장중에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도 신고가로서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냥 수급 자체로는 좀 기간은 연속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계속 봐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요즘에 수급이 좀 장난 아닌데요. 기관에서 많이 삽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강한 종목입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고요. 거래대금도 잘 터지고 수급도 좋고 매매해보기엔 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모 신소재 2차전지에서 일단 수급 자체로만 봤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이 수급이 참 좋고 첨보도 오늘 좀 수급이 좀 좋은 모습이긴 했네요. 그나마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자체가 코스모 신소재가 조금 낮긴 낮는데 그래도 첨보 움직임이 다른 시가총액 높은 것보단 좀 가벼워가지고 얘를 조금 더 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수급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아이스가 조금 이제 새벽 배송 이송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오늘 좀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이런 전고점 구간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 실적이 따라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고점이지만 여기 앞에 있는 전고점을 넘는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가격대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거를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얘도 지금 신고가 구간이긴 하네요. 그다음에 한전산업 오늘 원자력 관련 종목에서 신한울 1호기 이제 가동 소식 때문에 오히려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약한 모습들이 좀 나와줬고요. 예,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다 약한 모습들이 좀 나와줬다. 저게 제로 선물로서 끝이 난 건지 일단은 좀 약해서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추세를 완전히 깬 건 아니니까 좀 볼만하고요. 그다음에 게임주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매매를 했지만 얘도 이제 자동 익절로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이 아니죠. 그냥 자동 익절을 좀 했고 그다음에 M게임이 이제 실적이 또 바탕이 됩니다. 열혈 강호나 이런 거 M게임은 이거 손절이 좀 나갔는데 그냥 너무 손절을 타이트하게 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양봉으로서 강하게 상승하네요. 그냥 일단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게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손절이 나간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펄어비스 걔도 게임주인데 펄어비스도 수급 자체로 보면은 그냥 기간이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외국인이 오늘 좀 매도를 좀 한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얘가 나쁘게 보이진 않고요. 아직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고점 구간에서 좀 조정 타이밍에 이틀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양봉 만들어졌으니까 오늘 그냥 양봉 음봉 떨어져도 뭐 조정이라고 보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냥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넥슨GT는 좀 약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우주산업 관련돼서 AP 위성 그러니까 버진 갤럭틱 저거 테스트 어제 이제 테스트를 로켓 테스트 했는데 그 성공적이었는데 오늘 우주산업 관련돼서는 뭐 그렇게 힘이 좋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빠지긴 빠졌고 근데 대신에 이제 20일 날에 블루 오리진 로켓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한번 볼 것 같고요. 스푸트니크 관련돼서 뭐 휴원스 글로벌이 대장인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막 많이 오르고 이러지는 못한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종목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그렇게 힘이 좋진 않았는데 오늘 음봉 좀 빠지면서 근데 한일단조만 유독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나 한세 MK가 또 시간 내에서 6% 6.97%까지 떠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시간에가 뜨면은 잘 매매를 따라서 하진 않고요. 일단 신규 매수는 좀 꺼리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놀자 오늘 또 야놀자 이거 관련돼서 그래도 반응이 좀 나와줬더라고요. SBI 인베스트, 아주아이비 투자, 하나투자증권. 일단 SBI 인베스트먼트를 좀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이슈가 더 나오는 건지 아직까지는 이슈만 봤을 때는 단발성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역시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요즘 좀 강합니다. 일단 엔텔스를 필두로 해서 뭐 아진 엑스텍, 선익 시스템이 오랜만에 또 상승이 좀 나와줬네요. 10% 이상. 이 종목도 거래대금도 빵빵하게 터지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 상승이 좀 많이 다 나와줬다는 겁니다. 다음에 사이언트 스텝도 요즘 강하게 상승하고 한빛소프트, M게임 얘도 이제 메타버스로 해서 엮여서 가고 있고요. 다음에 오늘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업체 관련 종목들은 뭐 좀 진단키트는 오늘 좀 쉬어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었고 전체적으로 다 쉬어가는 것 같고요. 재택근무는 ECS는 아까 제가 매매했죠. 아침에 이제 시세를 좀 줬다가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서 저 모든 기업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있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고요.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었다 추가적으로. 다음 제지 관련해서 대형 포장은 또 얘가 전일에 갭이 좀 뜨긴 떴었죠. 제지 관련돼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밑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제지도 결국에는 실적이 바탕이 되니까 그래도 뭐 제까지는 괜찮은데 교육주도 이제 뭐 방학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긴 해서 따로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뭐 등교를 안 한다 이거까지는 또 요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교육주도 좀 한물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편식 관련돼서는 뭐 서울식품 정도만 좀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오늘 또 봐야 될 섹터는 이제 이재명 지사 이제 기본주택 공급 관련돼서 이쪽 테마를 조금 더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요.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줬던 그런 날입니다. 일성건설도 좀 상승,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다음에 HMM 뭐 그동안 21선 또 깨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추세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디 그 산업은행에서 계속 매도를 뭐 한다는 건가? 그 유상증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빠지는데, 일단 그 해운주도 전체적으로 차트 그러니까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들을 이렇게 좀 보고, 세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먼저 보면은 코스피 어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61선 밑에까지 아래 꼬리 달리면서 올라왔다가, 그리고 다시 오늘은 61선을 좀 안착해주는 이런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좀 돈이 갑자기 오늘은 확 급감한 것 같더라고요. 시장이 좀 많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래대금 자체도 티가 많이 나죠. 오늘만 봤을 때 거래대금이 엄청 없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불안해요. 고점에서 뭐 거래대금이 막 터지고 이런 거는 또 안 좋은데, 또 너무 거래가 없으면은 좀 일단 어떻게 시장이 또 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구간에서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좀 낮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관망 끝에 이제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외국인 기관이 오늘은 그래도 양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대금 많이 줄었죠. 전일에 비해서 거래대금이 그래도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얘도 똑같이 21선 그래도 안착을 하면서 양봉이 만들어졌고, 지수는 좋았는데 좀 종목들은 좀 안 가는 그런 시장이 나오긴 했죠. 일단은 이제 오늘은 개인만 매수를 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로 7월 13일 화요일 관심 종목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메디콕스를 매수한 상태로 좀 기다려 보고요. 그다음 PHC도 일단 내일까지는 매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종목 한번 좀 뽑아 봐야겠죠. 7월 13일 매매할 거. 일단은 지엔코도 이제 뭐 스마젠이라는 그 관련돼서 일단은 큐로컴이 좀 대장으로서 좀 상승한 것 같고요. 큐로컴이 대장인 것 같고, 일단은 뭘 넣을지 한번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한가를 갔는데, 얘가 유상증자 24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좀 시간의 하한가 같습니다. 여기가 시가총액이 1050억이거든요. 1050억인데 240억이나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거의 4분의 1 정도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큰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시간의 하한가 좀 무섭네요. 저런 거 보면은 무섭습니다. 매매할 종목이 좀 많이 보이거나 하진 않네요. 지금 시장에서 오늘까지만 해도 보일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큐로컴 정도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큐로컴 정도만 좀 넣어 가지고 괜히 이제 매매를 했다가 또 손해 보는 것보다야 좀 쉬어가는 타이밍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큐로컴을 보면은, 큐로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봉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예, 저점 손절 라인 잡고 여기서 2에서 3% 윗구간 한 여기를 매매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매도는 이런 분봉상에, 얘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런데 분봉상에서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해서 손절이 나가면은 2% 손절, 벌 때는 한 8% 정도 버는 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손절가만 잘 안 건드린다 하면은 바로바로 상승이 나와 주거든요. 여기서 일단 KL에 손절 나갔으니까 지우고요. 그다음에 큐로컴 뽑아서 이렇게 매수가,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겠습니다. 큐로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기존에 뽑았던 종목들 메디콕스 매수한 거를 봤을 총 3종목으로 한번 관심 종목 뽑아서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리딩 문의는 댓글 보시면 카페에 주소가 있는데 그 카페 주소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